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농의 신 채널을 통하여 농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경칩입니다. 경칩은 뭐냐면은 겨울 장명을 타던 개구리가 동면에서 나온다 그래서 경칩을 합니다. 경칩이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죠. 정월 대보름이 지난 다음에 경칩이 오는데 이제부터는 농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봄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땅을 갈아 디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농사를 감자도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차량의 농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은 물론 넓은 땅에서 수확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작은 땅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이 무엇인가. 제가 기농을 해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논농사를 질 때 그러면 논농사에서 수익을 최대로 올릴 것이 뭔가를 연구해서 농촌진흥청에 가서 향찬 흑미를 가져왔습니다. 향찬 흑미를 가져와서 심어봤는데 보통 살은 요즘 가격으로 보통 20kg에 6만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향찬 흑미는 1kg에 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20kg에 20만원을 받는다 소리인데 그 대신에 이 농사 지금 힘들겠죠. 그래서 적은 땅에서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해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차량 농사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적은 땅에서 쉽게 말하면 600평 한 노트 길이가 100m, 폭이 20m 땅을 한 노트를 합니다. 옛날 세마지기 600평을 한 노트를 하는데 한 노트에서 같은 쌀농사를 지어도 보통 600평 쌀농사를 지으면은 일반 쌀은 11가마에서 14가마 나온다. 그죠? 그랬을 때에 향찰 흑면 10가마 나온다 하더라도 10가마 200만원이고 6만원 같으면은 가격이 1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땅에서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겨보겠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번 3월 달에는 농민수당이 나옵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0만원, 9월 달에 30만원, 6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불제라 그래서 소농직불제 앞에 말씀드렸던 농민들은 300평 이상의 땅을 경작하는 농사 점증을 줍니다. 즉 농업인으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말 그대로 소농 300평에서 1000평까지는 1년에 120만원의 농업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농민들을 양성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힘을 돋궈주는 것인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 자, 뒤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추곡 수매가가 정부가 형성하는데 수매가 몇 원 더 받는 것보다는 도시인들의 생수와 산소 공급원의 농사에 대해 자연 보존 및 산소 생산비를 계상해 줘야 한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음으로써 앞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3cm씩 물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댐을 지어서 홀짝홀짝에 나오던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지하수를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농사를 지음으로써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산업화라는 명목 아래 막 수많은 수들이 사라지는데 농사의 중요성은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최대의 근거다라고 생각한다. 왜? 산의 나무나 논의 벼가 산소를 공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이라는 것은 태양을 받아 공기 중에 산소와 밑에서 빨아올리는 H2 핵성에서 우리가 녹말을 형성하고 나면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CO2 이산화탄소를 적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CO2가 금액을 가지고 시골의 산림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지 않으면은 탄소 대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이 자연을 보존하는, 그래서 자연 보존료, 산소 생산비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 일부의 대가가 바로 직불금과 농림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농림수산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는 기농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농.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좋은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농은 뭐냐? 기농은 이론상으로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1,000헥타르, 자신은 300톤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기농법을 일으켜서 막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많이 세련돼 가지고 농업에 취미가 있고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농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기농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도시에서 빡하게 살다가 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치유농업, 말씀 많이 들어봤죠? 힐링농업을 합니다. 농사를 지음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농사를 지어서 공식적인 수입보다도 내 정신적인 풍요와 내 삶이 힐링됐을 때는 그것은 돈으로 칠 수 없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농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기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는 뭘 할 것인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뜻있게 기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못 살아서 농사가 짓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 자식만은 도시로 나가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시골 학교에서 10등 이내에 들어던 사람이 도시로 나갔죠. 그런 사람이 다시 기농으로 돌아온다면 농촌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은 30, 40년 그 농사법을 정수받은 걸 했지만은 이렇게 도시에서 그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첫째, 판매에 있어서 도시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라는 거. 6차 산업처럼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다. 그래서 농촌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도 붙여봤습니다. 두 개를 복합시키면은 농촌의 미래를 개척하며 인생의 길을 찾는 것. 제2의 길이 참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골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업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농에서 농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농은 기농에서 다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봅시다. 현지의 농사 지은 분들과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협력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만든 농산물을 도시로 갖다 파는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기농인과 현지 농업인들이 같이 공동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시골 학교에서 조금 나은 성적은 도시로 몰려갔고 그 결과 시골의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고 농촌은 인구 감소로 고령화라고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가 원래 나이가 근 70이 다 됐는데 동네 가면은 제가 청년에 속합니다. 65세는 아직까지 청년으로 받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농을 하신다면 젊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속의 한국 산업을 찬란하게 꽃피운 58년 개띠 젊은 분들이 애국자이며 다시 한국 농촌을 꽃피울 수 있는 역량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하신 분은 바로 시골에서 농업에서 가장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고 기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시에서의 기획력, 노동력, 조직력을 농업에 결부시켜 박근혜 정부의 6차 산업, 지금은 융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및 4차 산업혁명 순리에 있어서 마을을 특성하여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볼거리와 먹거리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숙박하는 시스템으로 변모를 이끌어가야 된다. 자, 이것을 먼저 6차 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차 산업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